자, 오늘은 발목 염좌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거든요. 발목 염좌는 말 그대로 발목이 삐끗하게 되는 거죠. 손목도 삐고 모든 부분이 삘 수 있는데 삐었다는 게 염좌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염좌가 발생하면 라이스 요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라이스는 영어 앞글자를 따서 R-I-C-E, 라이스를 이제 라이스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라이스의 R은 rest, 일단 아픈 부위를 쉬게 해준다, 움직이지 않게 하고, I가 ice, 붙지 않게 차가운 걸로 이렇게 해서 부종을 깔아넣기 위해서 차갑게 해주고, C가 compression, 더 붙지 않게 압박 군대나 다른 부분을 이렇게 눌러줘서 더 붙지 않게 하고요. 마지막 E가 elevation, 올려서 부종이 깔아앉게 하는 게 이제 라이스 요법이라고 보통 하게 됩니다. 발목이 삐었을 때도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게 되죠. 이제 발을 붕대로 감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부목을 보통 대고, 그리고 다리를 들어서 올려 있게 하고 차가운 찜질 해주세요 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가 딸이 미끄럼틀 타다가 워터 슬라이드를 타다가 발목을 삐끗한 일이 생겼어요. 휴가 중간이라서 일단은 그 병원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응급조치로 파스하고 좀 뿌려주고 아파 분대를 감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엑스를 찍어보고 크게 이제 골전이 없는 게 확인하고, 이제 딸한테 이제 골전 없는데 부목을 좀 댔어요,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음날 저희 딸이 그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체험하는 걸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어떻게 할래 했더니 딸이 막 되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빠가 치료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볼지 않으려니? 이랬더니까 원래 우리 애들이 주사 맞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통사 치료를 하는데도 웬만하면 주사 안 맞으려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자기도 급했는지 내일 이제 액티비티는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주사를 맞아보겠다. 몇 대 맞아야 되냐길래 2대만 맞아보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맞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발목이 삐면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우리 발목 외측을 잘 삐게 되거든요. 외측에 있는 부분은 이제 페로니우스 롱구스 브레비스라는 이런 근육이 있습니다. 보시면 있겠는데 그 근육이 대부분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주사를 이제 제가 2대를 줬어요. 줬는데 자기도 약간 놀랬던 게 주사를 맞고 1분도 안 돼가지고 걷는 게 좀 편해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되게 신기해했죠. 그리고 다음날 저희가 스킨스쿠버를 할 때 다리가 부목도 없는데 조금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돼가지고 스킨스쿠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염좌가 생기면 이 얘기를 해요. 인대가 늘어났다, 아니면 힘줄이 늘어났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해부학적으로 보면 힘줄이나 인대는 굉장히 단단한 조직이에요. 이 조직이 손상되기 전에, 거의 끊어지기 전에 가장 먼저 끊어질 수 있는 조직은 사실 근육입니다. 근육은 보면 탄력도 있고 늘어났다, 추축됐다 하기 때문에 다리가 삐거나 손목이 삘 때 가장 먼저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은 근육에서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손상이 약간 일어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의학에서는 염좌는 그냥 힘줄의 어떤 손상이라 보거든요. 근데 힘줄은 초음파를 봐도 별로 손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거기다가 그쪽에 부종이 생기긴 했는데 과연 그 부종이 힘줄의 손상인지는 애매하죠. 오히려 힘줄이 이어져 있는 그 근육 부분에 주사를 주게 되면 그 부종도 깔아앉고 통증도 깔아앉아요. 이게 염좌에서의 지금의 생치료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응급학과를 하면서 염좌 환자가 오면 항상 부목을 대주고 움직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래 30대 중반의 남자 환자가 7주 전에 이제 축구하다 다쳐서 발목 이제 그 힘줄이 끊어져서, 끊어진 게 아니지, 인대가 손상돼서 7주 정도를 부목을 하고 있었는데, 부목을 이제 오늘도 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발을 디딜 때 되게 아프다는 거예요. 7주면 꽤 길거든요. 보통 염좌가 3주 정도만 고정해도 꽤 통증이 깔아앉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오랫동안 부목을 대면서 발목도 좀 굳었고,
제가 얘기했던 근 손상이 계속 있으니까 그쪽 부분에서의 텐션이 계속 증가해서 쉽게 말해서 통사에서 말하는 TTP가 계속 발생하니까 붓기도 하고 통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지금 아까 말한 PLPB 쪽하고 다른 발등에 있는 부분을 좀 치료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면서 붓기도 가라앉고 통증도 가라앉았는데 이게 오랫동안 부목을 하고 있으니까 발목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종아리 근육이나 발목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어디 보면 그전에는 발목만 삐었었는데 이번에는 발목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문제 때문에 걷기가 약간 힘든 상태가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과연 염자를 치료하는 레스팅하고 컴프레션해서 고정시키는 픽세이션을 시키는 이 방식이 과연 100% 맞는 것인가? 아니 한다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절의 구축이 올 정도로 오랫동안 이거를 고정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치료인지 필요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풀어서 해결하는 게 더 적절한 치료인지 우리 딸같이 제가 딸한테 주사 준 것처럼 PLPB 같은 근육을 치료하면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우리 딸은 부목도 하루 이틀 정도가 되고 떼버렸고요. 그 다음날 바로 스킨스쿠버 했어야 되니까 잘 걸어다니고 한 3, 4일 아프다가 지금 아프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발목 염자나 손목 염자 똑같이 치료할 때 통사적 생각을 가지고 통사 안으로 보고 통사 치료하는 것,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목 염자가 자주 발생해서 힘드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발을 예전에 삐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잘 삔다. 그리고 발목에 힘이 없다. 뭔가 불안정하다. 과연 힘주가 인대의 문제일까? 아니면 힘주가 인대를 잡아주는 근육의 문제일까?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